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소위 등온 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그리겠습니다. POV 다이그램 그려놓고 등온 과정. 옛날에 배웠죠. 아이소서말 익스펜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4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나왔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소서말 익스펜전은 온도가 상수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거는 W가 마이너스 Q가 되고요. 여기서 W라는 건 이게 플러스면은 우리가 기체한테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열 기관 입장에서 사장에서 얘기하고 열 기관이니까 열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을 얻으면 좋으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컨벤션으로는 W가 음수가 되는 게 우리가 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처음에 요런 부피에 있었는데 요게 V1에서 V2로 팽창을 하는데 요 팽창할 때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이니까 당연히 요런 관계에 있게 되고 여기서 T가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이니까 상수죠. 그러니까 요 관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 상수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여기가 요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가는 게 되죠. 익스펜전이니까 작은 부피에서 큰 부피로 가고요. 그래서 저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일을 자연스럽게 기체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한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뭐 이건 얘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W는 마이너스 PdV고 V1에서 V2로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의 NKBT의 로그의 V2 나누기 V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V1보다 V2가 크니까 로그 속에 1보다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이게 음수가 되고요. 음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기체가 우리한테 일을 제공하는 게 됩니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공한 일의 양이 정확히 아래쪽에 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면적을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식의 요 면적 자체가 일에 해당되는데 이 면적은 사실은 이 면적은 W가 아니라 마이너스 W입니다. 저 적분 자체는 음수 때문에 우리가 기체한테 해준 일은 음수인데 기체가 우리한테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건 다시 지우도록 하고요. 이걸 잘 보시면 지난번에 그래서 얘를 쭉 계속하면은 일을 그냥 계속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얘가 부피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얘를 다시 돌려야 돼요. 언젠가 돌리는데 이거를 지금 온도 그대로 두고 이 온도 그대로 두고 이 온도를 그대로 두고 다시 그냥 요렇게 돌리면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요 라인 그대로 따라서 다시 그냥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건 다 그대로고 적분의 순서만 V2에서 V1이 되죠. 그러면 파란색을 쓰면 저 등온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게 V2에서 V1이니까 이거는 그냥 NKBT의 로그의 V2, V1이 됐습니다. 이거는 0보다 큰
우리가 기체에다가 일을 해줘야 되는 꼴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저 빨간색으로 쓴 저 등원 팽창을 할 때 기체가 우리한테 해준 일이랑 이거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체한테 해줘야 되는 일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래쪽 지금 빨간색 커브의 아래쪽 면적이나 파란색 커브 아래쪽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하나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 중간에 뭔가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저렇게 그대로 돌리면 안 되고 그대로 돌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이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때 얘기했죠. 낮은 온도에서 다시 밀어 넣으면 힘이 좀 적게 들고 일을 적게 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는 요거를 요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일을 뽑아낼 때는 일을 많이 뽑아내고요. 파란색은 커브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일을 적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T라고 했던 거, 익스펜션에서 T라고 했던 걸 전부 T1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T1이 되고 이게 다 T1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춰버릴 수도 있고 살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새롭게 여기 V3랑 V4를 정의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저 V3나 V2를 똑같이 하고 V1과 V4를 똑같이 하면 모양이 요렇게 갔다가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를 뭘로 연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요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요렇게 만들어서 쟤네 둘을 단열 과정으로 만들면 단열 과정 배웠죠. 단열 과정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아는 카르노 엔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단열 과정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소위 카르노 엔진이고 이거는 나중에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스털링 엔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저게 빨간색으로 일을 많이 뽑아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일을 적게 해줘도 되게 만들고 그 사이에는 열 전달을 안 하도록 만드는 저 과정. 그래서 저 순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이쪽으로 올 때 일 뽑아냈다가 갈 때 다시 일을 까먹고 뽑아냈다가 까먹고 계속 그냥 반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을 뽑아내고 여기서 잠깐 여기 틀어가지고 일을 다시 할 때는 적게 해도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요렇게 갈 때 이거의 아래쪽 면적이 우리가 일을 뽑아낸 거고 요렇게 돌아갈 때 이 아래쪽 면적은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이득이니까 요렇게 돌아갈 때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 사이클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카르노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뭔가 이걸 반복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딱 닫힌 경로로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데로 간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부피가 무한히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엔진의 핵심은 제자리로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다 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1학년 때도 배운 그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